자, 에코프로 주인들 반갑습니다. 뻥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변동성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93,600원 마이너스 0.53%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거래대금이 2,757억 발생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어제, 그러니까 어제는 1조 정도 터졌던 거에 감안을 하게 되면 상당히 적은 거래량이 발생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얘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여기 노란색 선 보이시죠? 여기 20일 이동평균선인데 여기를 지금 맞닿으려고 계속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요 이동평균선이 단기적으로 요 애가 요런 식으로 올라오고 여기 60일선 이동평균선이 요렇게 가면서 올라오는 게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에코프로에 대한 평가가 과거 이런 식으로 2023년 1월부터 해가지고 한 해 동안 지금 얼마나 올랐어요?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이 기관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흔히 말해서 광기가 붙었던 시장입니다. 유동성도 엄청나게 많이 풀려있던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 구간대는 정말 미친 상승이 나와 주었고 그것이 거의 되돌림이 나와서 요 지금 단계까지 흘러간 건데 이제부터는 이 2차 전지에 대한 뷰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과거의 2차 전지는 유동성 플러스 간판 스타라고 해야 되죠. 이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나 박모자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뭐 말도 안 되는 목표치를 내세우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광기가 붙었어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뭐가 붙었습니까? 공매도 히오스피쉬가 벗어 나왔던 작품 중에 하나였다. 누군가는 여기서 거하게 먹었을 것 같은데 제 주변에도 이 에코프로 졸업하신 분이 두 분이 있어요. 1000% 수익 나서 졸업을 하셨는데 그랬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에코프로가 대세 상승이 나왔을 때도 과거의 영광을 찾으러 가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상당히 먼 길을 돌아가야 됩니다. 그거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데 지금의 2차 전지는 어떻게 이제 인식이 바뀌었냐면 과거는 전기차 하나에만 국한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ESS로 지금 같이 붙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ESS란 에너지 요 에너지 스토레이지 시스템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로 좀 흘러가요. 저장 장치 이것이 뭔 소리냐? 지금 우리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고 그리고 AI가 대세 대세 섹터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 대세 상승을 주도하죠.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뭐 챗GPT 이런 애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AI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 요 얘네들이 지금 어디로 돈을 쓰고 있어요? 전부 다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에코프로가 그 정말 기가 막히게 투자했던 게 성공을 했어요. 뭐였냐면은 캐나다 퀘벡 그리고 인도에 투자한 원재료를 직접 생산하다 보니 뭐가 개선돼요? 마진율이 개선이 됩니다. 근데 이게 투자를 언제 했냐면은 요때 했었어요. 요때 하다 보니까 이때 여러분 투자라는 거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들어가요. 이 회사를 이제 2023년 7월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한 3개월? 그리고 한 길게는 몇 개월 동안 본인 밥값을 못 하잖아요. 1인분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그 기간이 하필 이때 주가가 하락과 동시에 나오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대부분이 이제 긍정적인 뷰보다는 부정적인 뷰로 바뀌었던 시기이기도 하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 갑작스럽게 시작된 AI 붐 그리고 데이터 센터발 수혜 주로 꼽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에코프로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의 역할은 ESS 시스템을 뭐 했다면 배터리에 보통합니다. 배터리라는 거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요 네 가지 구조로 되는데 우리는 이 양극재에 조금 치중된 사업을 하고 있죠. 이 양극재에 들어가는 원재료를 독점적으로 자체적으로 수직 계열화 해가지고 마진율을 상당히 높인 회사 중에 하나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데이터 센터발 수혜는요 한동안 강하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2차 전지를 또 사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막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돈 못 법니다. 왜?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바닥에서 2배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이유와 명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히게 되면은 이와 관련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 2차 전지 기업들 중에서 저는 다른 종목들은 솔직히 다 스캠, 뭐 말도 안 된다 생각하는데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옛날에 요 인터배터리 행사를 오래 갔다 왔었는데 이게 한 3월 초였어요. 3월 5일에 갔는데
뭐 금양도 갔다 왔어요. 문제 그 회사. 그리고 에코프로 부스도 방문을 했는데 제가 에코프로 본사까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정말 작네요. 심지어 이제 산업통상부 장관도 에코프로 부스에 들어서 한참을 설명을 듣고 갔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핵심 기간 산업이라고 이제 뽑힐 만한 그 사업이었는데 전기차 그 붐이 살짝 좀 꺾이게 되면서 이게 좀 아쉬운 그림이 나왔는데 이제는 여기 201선 밑에서 대량의 매수가 발생해서 올라갔는데 지금 보면은 언제부터 올랐어요? 10월 16일부터 올라온 상승이 이제 곧 있으면 곧 한 달 정도가 유지가 돼요. 한 달 정도가 되게 되면 221선 붙게 되겠죠? 왜? 21선이 딱 그 한 달 기준이니까 61선도 붙어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까지는 좀 봐야 될 종목군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신에 이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뭐 7%, 10%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살짝 조금 인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 구간에서 위아래 발라먹으면 참 좋겠지만은 지금 에코프로는 뭐가 좀 문제냐면은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공매도랑 싸워야 돼 우리가 공매도. 근데 이제 공매도가 가끔 한 번씩 이제 백기투항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대상승이 나올 때 숏스퀴즈가 발생한 거거든요 이거. 그러면 여기서 손실 본 애들이 여기 다시 이기려고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시중 팔고 들어옵니다. 그게 이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매도 쪽에 조금 더 유리해져요. 왜? 개인 투자들이 지쳐서 쓰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에코프로 측에서 뭐 호재로 작용할 만한 어떤 계약 공시를 띄우거나 이걸 좀 기다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회사 측에서 좀 떡밥을 하나둘씩 풀어줄 거거든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는 단기적인 단타 종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소통방에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요거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운영 중인 소통방 여기서는 제가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어요.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언제 사면은 이 단타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느냐. 자, 제가 이제 매일매일 이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 드리고 있는 게 오늘 이 루닛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매도가 나갔어요. 약 한 7%에서 8% 정도 먹었는데 루닛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 자, 루닛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날 사왔어요. 그래서 루닛은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201선 그러니까 이 검정 붉은색 라인인데 이건 제가 임의로 추가한 거. 여기서 121선 터치하고 물량 체크를 했을 때 목표가를 여기 5만원대로 잡은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 거래량 증가하게 되면 201선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려드렸는데 이런 딱 정석에 가까운 무빙이 나온 게 지난번에 카티스예요. 카티스도 말씀드렸는데 카티스도 지금 여전히 오늘도 변동성이 엄청났죠. 카티스도 201선 딱 밑에 구간에서 거래량 증가하면서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무빙이 한번 나왔다. 그래서 같이 카티스도 보내드렸던 거 보여드리면 카티스도 어떻게 돼요? 목요일날 한번 브리핑 드렸죠. 품절주다. 이거는 등이 나올 가능성이 맞다 말씀드렸고 이때 당시에 주가가 2,960원 3,000원으로 계산하기 쉽게 여러분 작도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어디까지 상승했어요? 무려 41%가 넘는 단타 자리가 나와. 이것만 있냐? 절대 아니다. 자, 오늘 11시 36분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렸어요. 그래서 코리아 서킷에는 이런 식으로 언제 잡을지 1차, 2차, 3차에 따라서 단순 무지성 단타 매매가 아니라 이 지지 라인들에서 딱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6,000원에 1차로 딱 거가 나왔죠. 그래서 코리아 서킷은 1차 26,000원에 잡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리아 서킷은 그랬어요. 정확하게 이 26,000원 선에서 빡 빠지고 나서 지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추가 상승이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플러스 12% 자리까지 나와. 저도 이제 이 코리아 서킷을 매도가 나가게 되면서 6% 정도 수익 구간으로 나왔기로 여러분들 정리할 때, 매수할 때, 그리고 정리해야 될 때 다 이렇게 여러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텔레그램 소통방은 제가 인원이 딱 꽉 찼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해당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010 핸드폰 꺼내 들으시고요. 4438에 5734 여기로 단타라고 보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돈을 좀 많이 벌어라 단타 해라 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미국 금리는 내릴 전망입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막대한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풀려가요. 왜? 환율이 올라간다는 소리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당장 지금 여러분들 마트 가보세요. 마트 가려가 보면은 과거에 장 봤던 때 데이터랑 지금의 장 봤을 때 들어가는 돈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당장 이 환율이라는 게 모든 식탁 물가
그 전반적으로 모든 거에 다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전 시장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왜? 가만히 돈을 놔두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단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열린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좋잖아요.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이 기간에 단타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단타에 대한 내용들 문자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텔레그램 소통방은 이제 인원이 꽉 차서 더 이상 받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문자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단타라고 보내주시고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텔레그램 공부방 스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QR코드 스캔하게 되면 저한테 문자 바로 보낼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우시고 단타라고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자로 그냥 숫자로 1만 보내주셔도 제가 단타라고 쓰기 좀 귀찮으셨구나 하고 단타 종목들 매일매일 나오는 거 좀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한테는 이거는 제가 정말 히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간 보내드렸던 종목들이 거의 2에서 300%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이 APR이에요. APR을 제가 2월 11일 날 정확하게 이제 보여드렸는데 APR 검색하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죠? 2월 11일부터 지속적으로 추적을 했던 종목이에요. 보이죠? 2월 11일. 그러니까 엄청나게 푸시했던 종목인데 APR은 2월 11일이 얼마였어요? APR은 2월 11일이 52,000원이에요. 이 52,000원이던 주식이 계속 올라 지금 현재 어디까지? 20만원까지. 그러니까 4배가 올랐어요. 플러스 400%. 엄청난 상승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황금을 내는 황금주라고 이제 불러요. 이 황금주가 이번에도 하나 또 나왔거든요.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 젠스당이 대한민국을 방문을 했고, 그리고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저평가 종목입니다. 저평가라는 거는 다시 한번 재평가 받게 되면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종목이겠죠. 실제 우리나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어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다들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기 지금 동네 아저씨들 회식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젠스당 그리고 엔비디아 CEO죠. 여기 정의선 현대차 회장 그리고 이재용 회장 서로 셋이 합치면은 순자산 금액이 수백조가 넘어가죠.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것이 우리나라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주목을 끌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죠.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항은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엔비디아와 상호 협력 주요 내용을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총 26만 장 규모의 반도체 칩, 그러니까 1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게 우리나라 AI 산업에 큰 힘이 될 텐데, 이 자산 규모가 무려 14조 원짜리나 되는 엄청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최근에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이 소식으로 10만 원을 안착을 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8%.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조 단위가 되든 100조 단위든 1000조 단위든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AI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26만 장의 GPU 그래픽 카드를 한국에 들여오게 되면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보느냐?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피지컬 AI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민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내가 저런 상승, 그러니까 수익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소개하고자 하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저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이 GPU라는 거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잡고 가야 되는데, 하이퍼 스케일러, 그러니까 초대형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하이퍼 스케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지금 보시면 사진처럼 뭐가 이렇게 꽂혀 있죠. 이게 하나가 서버 렉이라는 건데 여기에 그래픽 카드가 꽂히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하면은 최근에 들어서 열이 엄청나게 발생한다 해서 원자력 발전도 뜨고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전력의 소모량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나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 헤어드라이기 있죠. 가정용 헤어드라이기가 700W 정도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헤어드라이기를 가장 센 강풍으로 뜨거운 바람을 쏠 때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한 700W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 엔비디아 H100 GPU 카드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동일하고요.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 GPU
H100이 8대가 꽂힌 게 이게 보통 통상적인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도 궁금한 게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가 사용하는 전력량은 얼마나 크냐? 이게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이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에는 가정용 란로 이 수십 대가 그러니까 5대 정도의 전력 사용량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 하나 여러분들 겨울철에 틀면은 온 방 안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용 란로 수십 대가 좁은 방 안에 동시에 틀어진다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따뜻이 아니라 더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난로 50개짜리 묶음이 수백 그리고 수천 개가 들어있는 거대한 창고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열을 내뿜는다고 하니 이 원전도 원전이고 전력 설비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무엇보다 이 열을 빼줘야 이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최근에 들어서 주가로도 탄력을 받고 있죠. 참고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센터의 냉각 비용으로만 한 해에 무려 3천억 원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3천억 원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우리 서울 잠실에 롯데타워 있죠? 요게 1년 운영되는 전기세가 무려 4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데타워 7개 분량 정도를 데이터 센터 하나에서 쓴다는 소리죠. 엄청난 전력 소비量.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들은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기술력으로 이 열기를 잡는 데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아예 지금 사진처럼 이 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넣어버린 거예요. 참고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이 아니라 특수 용액으로 전기가 안 통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력을 업계에서는 액침 냉각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 이 액침 냉각을 국내에서 상용화하고 있고 실제로 대기업단과 이미 수주가 있는 기업 하는 곳입니다. 이게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바닥권에서 강한 지지 라인이 생기고 이번에 조만간 이 전고점 돌파 나오는 타이밍에 도래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되게 안정적으로 그가 상승하는 것 보이실 텐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수혜주가 어떤 것이냐 라는 얘기가 하나 둘씩 나오면서 아주 강한 상승이 예상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심지어 이 회사의 재무도 이번 2025년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2025년 6월 그러니까 2분기 기준으로 순이익도 113억 원 찍혀 있고요. 지금 보이시죠? 매출액 또한 994억이 전망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치가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작년 매출을 이미 뛰어넘었죠. 참고로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누가 많이 매집을 했냐? 기관 연기금도 많이 매집을 했고요.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외국인들이 앞다퉈서 매집 중인 그런 종목입니다. 거의 외국인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을 다 받아먹고 이미 주가를 상승시키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내 반도체 핵심 장비사인 땡땡땡땡은 데이터 센터 핵심 제품 생산 중이고 주 고객사로는 LGU 플러스랑 LS 일렉트릭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44만 원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죠. 무려 바닥에서 몇 배, 수백 배가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보다는 오늘의 종목을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젠슨항이 방한 이후 초대형 규모의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칠링, 차갑게 하는 기술력과 그리고 액침 냉각 수주 기대감입니다. 25년 매출액은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 회사는 신규 증설 사이클이 딱 맞물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미 대기업단, 특히 LGU 플러스와 24년 12월 공식적으로 액침 냉각 시스템 솔루션 MOU를 체결을 한 바 있는 기업입니다. 시장 규모가 엄청난 성장이 예상이 돼요. 23년에는 6천억 규모에서 올해 1조 4천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되니까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거의 2배에 가까운 상승이 나온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의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타이밍이 이제 전고점 돌파 타이밍인데 전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미 의도적으로 매물 흡수를 위해서 그걸 눌림이 나왔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타오를 전망이라는 거가 되겠죠. 초대형 데이터 센터의 최대 수에 전망되는 기업으로서 시장 규모가 약 1조 6천억 원입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4천억 원대인 거를 감안을 하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다수의 매집이 이미 보여드렸듯이 포착이 되었고요. 단돈 몇만 원인 현재 자리이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흐름을 타는 종목들은 10만 원을 가는 거는 사실상 거의 기준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최대한 빨리 주셔가지고 한 주라도 싼 타이밍에 매집이 들어가신다면은 충분히 큰 수익이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만 원에 매도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2만 원대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받아가시면은 5배 수익이죠. 3만 원대 받아가시면은 3배, 4만 원대 받아가시면은 약 2배 언저리,
5만원대 연락하시면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보여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주된 추가적인 설명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주식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 비중 조절 이런 것들을 좀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개요와 추가적인 설명 좀 곁들여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이번에 이 종목 말고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바닥 대비해서 3배 상승이 나왔죠.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집을 위해서 주가를 누르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는 타이밍에 제가 딱 여러분들한테 캐치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매우 좋은 전망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여러분들 받아가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010-4438-5734 문자로 폭등이나 남겨주시고요. 이번 종목이 매도가 나가면 다음 종목도 제가 준비되는 대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연락 꼭 남기시고요.